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자, 24일 월요일 마감이고요. 자, 이번 주는 부제를 이렇게 좀 정했어요. 심각한 한 주, 심각한 이번 주. 자, 변동성이 극으로 가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국내외적으로 모두 일단 지난 금요일 미증시 마감은 살짝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0.52%, S&P 500 0.08% 상승. 크게 상승한 건 아니죠. 이날 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했으나 최종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언이 있었는데 4월 2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에 4월 2일 다 기억하시죠?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날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하며 협상의 여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관세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트럼프는 한 명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모두에게 해야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도 유지. 역시 계속 아리까리 역시 이제 헷갈리게 만드네요.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4월 1일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증시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25% 관세 부과 시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왔죠. 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 석방 거부 시 가자 지구 일부 영토를 영구 합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추가 진격을 명령했으며 최근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한 상황이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연준 관계자 발언, 크리스토퍼 윌러 패드 이사는 양적 긴축 QT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는 상당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은 적절하지만 무역 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경고.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금리는 6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 22%, 25bp 금리 인하 확률 67%. 그러니까 6월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67% 정도가 된다. 자, 보면 4월 1일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전까지 변동성, 그 전까지 경계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로 들어가면은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순으로 사법 결과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죠. 국내외적으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4월 2일까지, 자, 오늘이 3월 24일이에요. 끝났고,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르락 내리고 내릴 대로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4월 1일 지나고 4월 3일, 4월 4일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이 해소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변동성 다음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대한민국 정치권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자, 24일 헌법재판소, 24일 오늘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오늘 심판이 나왔죠. 자,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면서 바로 총리로 복귀를 하게 되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최대행은 부총리로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오고요. 28일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했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한 총리 복귀를 예상한다. 예상대로 복귀가 되었어요. 기각이 되었죠. 특히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사건이 윤석열 탄핵 사건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이 각하 기각이 결과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기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요거는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총리 복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확률이죠.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정치 테마주의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 지금 잠룡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다음에 김동연, 김경수, 우원식,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지금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변동이 있겠죠 앞으로. 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죄를 받게 된다. 이재명 관련주 폭락, 김동연, 김경수 등 같은 민주당의 잠룡들이 급등을 하겠죠. 이재명의 반사액은 같은 민주당의 잠룡들이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이재명 죄가 없다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 상승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틀 뒤에 바로 윤 대통령 선고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모든 잠룡들 테마주가 다 동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윤석열 정책 관련주인 원자력, 동해가스전 이런 것은 폭락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여기 테마주 다 폭락을 하고 원전, 동해가스전 관련주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모르잖아요. 탄핵이 될 확률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정리만 해두자. 결과를 보고 단타해도 늦지 않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를 비롯한 잠룡들이 사실상 선거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는 법조계에서는 28일로 예상을 하지만 이미 지난주로 예상했지만 밀려서 이번 주로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28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미뤄진다면 내달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치 채널이 아니라 주식 채널이에요. 정치 논평은 딴 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흘러가는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돈 벌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감정은 돈 버는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어도 새로운 정세로 들어가고, 탄핵이 안 되어도 새로운 정세로 들어가고, 국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 캡처입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자, 미국적으로 보면 4월 1일 관세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주고 변동성을 줍니다. 지금 시장에는 점점 두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탄핵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죠. 그죠? 4월 2일 관세 언젠가는 해야 될 거죠. 해야 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 출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 확실한 미래가 아닐 때 가장 시장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되든 안 좋게 되든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불확실성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크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엄청 힘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1, 2주일, 3, 4, 5주일, 한 달 뒤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었을 때가 기회였구나. 즉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정이라 생각하시면은 불확실성 제거 후에는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즉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심할 때 단기로 물려버리면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물려버리면은 그 다음 좋은 장이 왔을 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제거가 될 때까지 물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즉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로 만약 크게 하락하는 일이 생겨도 그 다음 상승할 겁니다. 윤석열 탄핵 때 증시가 엉망이었지만 지나가 보니 증시는 상승에 있습니다. 그죠? 지나갈 때 안전하게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죠.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난리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번 주 우리나라 일도 정치적인 것이고 트럼프 4월 1일 관세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난리가 나도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난리가 나는 것이 기회라는 말이죠. 실제로 윤석열 탄핵 때 증시가 난리가 났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상승해 있습니다. 자,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증시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언젠간 다시 제자리를 찾고 미국 종목들도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때 엄청나게 이렇게 두세 달 동안 힘들었잖아요. 이때 정치적인 이슈는 금방 지나갈 거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다. 정치적 이슈는 금방 지나간다. 하지만 이때 내려갈 때 야 우리나라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승해 있죠. 코스닥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때 단기적으로 난리가 나고 난 다음에 코스닥은 2025년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1월, 2월까지 전 세계 상승률 2위였습니다. 이번에도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은 이 난리가 난 거 그 위로 증시는 또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기회였죠. 그죠? 내려갈 때마다 줍줍 여유 있게. 그죠? 좀 내려가면 줍줍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있을 거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국내는 뭐 정치적으로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4월 1일 관세로 뭐 뜨거운데
여전히 맥 못 치는 M7, 매그니피센트 7,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거 말을 하는 거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맥을 못 쓰고 있는데 중국 IT 공룡들은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쪽으로 보면은 트럼프 효과 별거 없네. 미국 코인은 지고 있고 중국 코인은 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뉴스들 보면은 중국 조심해야 되고 미국 줍줍해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중국 쪽 주식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할까요?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리바바를 쓸까요? 아마존을 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BYD 전기차를 쓸까요? 테슬라 전기차를 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쓸까요? 애플 스마트폰을 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반도체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요할까요? 자,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야를 하루 이틀 앞을 보지 말고 1주, 2주, 한 달, 두 달 후를 보자고요. 변동성이 제거된 1, 2주 뒤. 한두 달 뒤를. 자, S&P 500 여기 내려오고 난 다음에 1년선 근방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일단 20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죠. 20선 돌파력 맞고 내려온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오늘 장중에도 좀 상승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이드 2차 가이드죠. 2차 가이드 상방 또 저항을 받고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올라갈 때 매일 2%, 3%, 5%씩 팔아 나가자 그랬죠. 이제 현금 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 쑥쑥 밀리는 구간 오면은 만들어둔 현금 다시 줍줍 기회로 보고요. 코스닥은 지금 먼저 내려와서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더 온다 그러면은 이 전저점을 지켜내주는지가 중요하죠. 변동성이 오더라도 만약에 변동성이 강하게 와가지고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700포인트에서 680포인트 전저점에서 직접 매물 때 이 근방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보면 되겠다. 하지만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리가 나는 것을 기회로 봐야 된다. 이때처럼, 그죠? 난리가 나고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가지 이슈를 받고 단기적인 시각, 좀 중기적인 시각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유를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죠? 그것을 또 지키는 것이고,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또 여유가 필요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 주 심각한 변동성이 온다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변동성이 제거되는 한 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성투 기원드리고 화이팅입니다.